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69호 제3연 기사입니다. 가평군. 군민에게 묻고 군민의 뜻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 가평군 자치호가 개묘년을 맞아 힘찬 항해를 시작했다. 서 군수는 올해에는 경제 사회적으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 예상되지만 위기는 또 다른 기회를 가져다 준다는 긍정의 마음가짐으로 군정에 임하며 모든 군정 수행에 군민의 뜻을 담고 소통하면서 힐링과 행복, 하나 되는 가평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군정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지난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노력한 한 해였다면 올해는 내실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도약의 원년에 될 것이라며 1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산업 확대와 인구 소멸 대응, 소통 중심의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는 포부다. 또 향후 4년간 군정 비전 목표 달성을 위해 일자리, 교육, 의료, 교통, 환경 개선을 통해 젊은 층 중심의 인구 유입을 통해 인구 10만의 자족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지역 발전 전략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북한강 수변 관광 특구 지정, 설악 신선봉 산악관광지 조성, 충령산 일대 생태관광마을 둘레길 조성, 운악산 일대 관광단지 조성 등 수도권 최고의 관광도시 구현 보관을 내놨다. 특히 자라섬과 남이섬을 중심으로 수상복합관광 특구 지정 추진은 관광산업의 기초를 놓는 장기발전 전략으로 524억여 원을 투입해 북한강 천년뱃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월 한 단계 시범운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해 경기도에 관광특구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현재는 문광부의 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다. 특히 서 군수는 종합병원, 산부인과, 소아청소년 병원 등이 하나도 없어 타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해야 하는 가평군민들의 긴급한 응급상황 해결을 위해 경기도 의료원 가평병원 유치에 절박함을 내비쳤다. 그는 취임과 동시 지난해 7월부터 경기도 의료원 가평 유치 추진단을 구성하고 범군민 서명운동을 비롯해 보건소를 보건정책과 및 건강증진과로 조직 개편을 단행하는 등 가평군민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대표적인 인구 유출 원인이 되는 의료 취약 문제 해결에 나선 바 있다. 이와 함께 군 역사상 처음으로 300억 원 이상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2025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및 2026년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유치 등에도 발을 걷어 스포츠 마케팅을 활용한 경제발전 계획도 빼놓지 않았다. 이 밖에도 가평읍, 상면, 설악면 등 3개 권역별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전통시장 골목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 가평페이 및 배달특급 등의 지역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제2경춘 국도건설사업, 지방도 387호선 내방 물결표 쌓인 연하도로 확포장사업, 국도 75호선 가평 물결표 쌓인 목동 구간 확장사업, 폐기물 소각시설 건립, 상수도 시설 증설사업 입지 선정 등을 통한 사회기반 시설도 확충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장학기금 300억 조성과 평생학습관 등을 완공해 지역교육 인프라 개선에 속도를 내고 가평 역사박물관 건립과 한국전쟁 영연방 관광안보공원 조성 등 지역문화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노인복지회관 개관,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율 상향, 생활권역별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건립,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다문화 가정정책 발굴 등 돌봄 강화책도 마련하겠다며 군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가평군. 군민과 함께하는 법무행정 서비스 전개. 가평군이 활력 넘치는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올해 정확한 법무행정 및 의정활동 지원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군은 오는 2월부터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해 군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어려운 법률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찾아가는 무료 법률 상담은 매월 둘째, 넷째 주 화요일, 오전, 오후로 나눠 각 읍면을 순회하며 진행된다. 상담자로는 가평군청 법률자문관과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법무참모가 참여해 지역주민 및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민사, 형사, 행정 등 법률 문제 전반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또 생활 속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 청취, 규제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등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군은 향후 무료 법률 서비스 운영 실적에 따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군은 연중 정확하고 합리적인 자치법규 제정을 위해 주민 불편, 권익 제한 자치법규 정비와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600여 건에 달하는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속 정확한 법무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군 고문 변호사 확대 운영, 시간 선택제 임기제 변호사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민사 소송 지원, 무료 법률 상담실 및 청문제도 등을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정례회 및 임시회 등 법정회기 운영 및 의정활동 적극 지원과 집행부 및 군의회 간 정례 간담회 등을 통해 군의회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원활한 군정 수행을 도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법률 고민이 있는 군민들이 상담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얻기를 바란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주민소통 현장 행정을 꾸준히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보조기기 나눔센터 운영 사용하지 않는 보조기기 기부하세요. 고양 등내시, 시장 이동환, 가 2023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업무 보조금 지원 사업의 신청 접수를 2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받는다. 이번 지원 사업도 전년과 같이 1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동주택 건축물의 장기간 사용을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예산 1억 3,200만 원, 도비 960만 원 포함,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 중 사용 승인 이후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등. 단, 고양 특례시 주택과에서 시행 중인 공동주택 관리 업무 보조금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보조금 지원 공사 종류는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 부분 유지보수 5개 부대 시설 및 5개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공사, 울타리, 배수로 및 맨홀 등. 오수관 준설 비용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 증진에 필요한 공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에 필요한 공사 5개 공용 급수관 교체 공사, 아연도 강관으로 시공된 공동주택,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5개 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공동주택동을 제외한 공용 부분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 개량 개선 공사 등이다. 한 개 공사 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단지당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단지별 지원 금액은 총 사업비, 공사 종류 등에 따라 상이하고 신청 후 현장 심사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및 금액이 5월 중 최종 결정 예정이다. 신청 서류는 고양시 홈페이지 www.goyeng.co.kr 고시 공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고양특례시청 건축디자인과 건축지도팀, 다만 전화기 지역번호 031-8075-3134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과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과천시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위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이달 30일부터 내달 26일까지 공공디자인 전반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과천시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공공디자인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를 확인하고 선호도를 조사 분석하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설문에서는 시민이 생활환경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공건축물 등의 공공공간 도시기반 시설물, 가로시설물 등의 공공시설물 정보 매체, 공공미술 등의 공공매체 등에 적용된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 등을 조사한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지역의 정체성이 담긴 일관성 있는 공공디자인 구현을 위한 분야별 실행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설문은 각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설문지 또는 과천시 홈페이지 www.kcity.go.kr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한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관계부서 협의, 전문가 자문,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수립하게 된다. 과천시 불법 현수막 제로 도시 실현 박차 정치 현수막 지정 장소 개시 유도. 과천시가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불법 현수막 제로 도시를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용 저단형 게시대를 정부 과천청사역 3번 출구 인근 등 5곳에 설치해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과천시는 불법 현수막 제로 도시 선언 이후 도시 미관 및 시민 안전 향상을 위해 시에서 운영하는 현수막 게시대 이외의 장소에 게시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일괄 단속 및 제거하고 있으며 관내 기관과 단체 등에도 현수막 게재 자제 협조를 요청해 불법 현수막 게시 사례가 감소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5개 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에 대한 게시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현수막이 게시되어도 제재를 받지 않게 되자 과천시는 정치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는 저단형 게시대를 추가 설치해 지정된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각 정당 등의 현수막 부착 시 연락처 등 관련 정보와 게시기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현수막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현수막은 보행자와 안전자의 시야를 가려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2023년 달라지는 고양 복지 정책. 고양 특례시 시장 이동환은 시민이 주인되는 복지 정책을 펼친다.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사업들을 정비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지원에 주력한다. 또한 출산과 양육 지원으로 가정의 부담을 덜고 장애인에게 보다 나은 기회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돕는다. 시는 올해 달라진 정책으로 한층 더 촘촘하고 두툼하게 시민 맞춤형 합리적 복지를 실현해 나간다. 올해부터 새롭게 부모급여가 지급됐다. 기존에 지원했던 영아수당 30만 원을 부모급여로 통합 확대해 운영하며 만 0 물결표 쌓인 1세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에 월 35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지급한다. 내년부터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까지 지원 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출산 지원금 지원과 출산 가구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도 계속된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출산 가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출산 가구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지난 27일부터 접수를 시작했으며 오는 3월 31일까지 관할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아이돌봄이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로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지원 시간은 연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시간당 이용료는 1만 550원에서 1만 1,080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청소년 부모의 아동양육비 지원도 늘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52%에서 60%로
청소년 한부모 가족은 60%에서 65%로 완화됐다. 또한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었다.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액이 확대됐다.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 최대 폭인 5.47%로 인상됨에 따라 쌓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은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늘었다. 또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 산정 시 적용되는 지역 구분 방식이 기존 3급지에서 4급지로 상향돼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 기준이 완화됐다.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도 단가가 인상돼 생계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 등 지원이 확대된다. 한편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에게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후 5년 동안 지급하는 자립수당 지급액은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고양시 발달 및 장애인 가족센터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월 132시간,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월 66시간까지 확대 지원한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돕는 발달장애인 보완대체 의사소통, AAC,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대상은 만 20세 미만에서 만 60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사업량 초과 신청 시 저연령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성인 경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장애수당은 기존의 제가 4만 원, 시설 2만 원에서 50% 인상됐다. 올해부터는 매달 제가 6만 원, 시설 3만 원으로 늘어난다.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직업훈련장애인에게 월 16만 원의 기회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던 장애인 근로보조수당은 훈련장애인에게는 중복 지급하지 않고 근로장애인을 대상으로 계속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로 지원 대상자 누락을 방지하고 빈틈없는 복지안전망 구축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